서울 연희동.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공방. 그곳은 한때 대한민국 향수 업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조향사 박수현의 성이자 유배지였습니다. 62의 박수현은 수백 개의 향료병에 둘러싸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위로를 선물했지만 정작 박수현 자신은 오래된 상처의 향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이름수를 딴 향수 브랜드는 모든 여성의 선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의 힘 앞에 냉혹한 기업 사냥꾼 오 회장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모든 향수 레시피에 대한 권리까지 잃었습니다. 그 후로 박수현은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자존심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후각, 그리고 향기에 대한 마지막 열정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의 문을 열 때마다 박수현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을 위해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같은 시각, 대한민국 반대편 부산 해운대. 부티크 호텔 엘리시안의 대표 서진우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6의 서진우는 평생을 호텔리어로 살아온 신사였습니다. 그의 호텔 엘리시아는 대기업 체인 호텔들 틈바구니에서 자신만의 품격을 지키려 애썼지만 현실의 파도는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재정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우는 호텔을 살릴 마지막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기였습니다.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엘리시안에서의 모든 경험을 잊지 못하게 만들 단 하나의 향기. 그의 머릿속에 몇 년 전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우연히 맡았던 어떤 향기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개 낀 새벽의 숲 같기도 하고 오래된 서재의 책 냄새 같기도 했던 향. 슬프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 그 따뜻한 향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향기라면 엘리시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는 그 이름 모를 향기의 주인을 찾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진우는 연희동의 작은 공방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기억의 향기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공방 안 수많은 향료병에 둘러싸인 채 자신을 바라보는 한 여인. 박수현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자신이 기억하는 향기를 서툴지만 간절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낀 새벽의 숲 같기도 하고 오래된 책의 냄새 같기도 한 그런 향이었습니다. 아주 슬픈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수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향은 오 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던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박수현 자신만을 위한 향기. 그것을 이 낯선 남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시약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향지 위에 조심스럽게 한 방울을 떨어뜨려 서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시향지를 코에 가져간 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향입니다. 제가 찾던 향이 바로 이 향입니다. 서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의 가장 깊은 감수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술가의 고독과 그 예술을 알아본 단 한 사람의 경외. 서진우는 박수현에게 엘리시안 호텔의 운명이 걸린 시그니처 향 제작을 공식적으로 의뢰했습니다. 박수현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알아봐준 이 남자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수현은 영감을 얻기 위해 부산 엘리시안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서진우라는 사람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곳곳에 기품이 서려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대표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수현은 호텔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서진우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해운대의 새벽 바다를 함께 걸었고 호텔의 루프탑에서 늦은 밤까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향수를 만드는 과정은 점차 서로의 상처와 꿈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박수현은 자신의 빼앗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서진우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술과 경영.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깊은 존경과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현은 서진우의 젠틀함과 따뜻함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서진우는 박수현의 상처 입은 자존심 뒤에 숨겨진 순수한 열정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의뢰인과 조향사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은 호텔 스위트룸에 마련된 임시 작업실에서 며칠 밤낮으로 조향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샘플 향수를 완성했습니다. 해운대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저녁이었습니다. 박수현은 서진우를 자신의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 향입니다. 엘리시안의 첫인상이 될 향이죠. 박수현은 서진우의 손목을 잡고 직접 향수를 뿌려주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에서 분사된 향기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쌉쌀한 베르가못 향이 지나가고 따뜻한 샌달우드와 머스크 향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향기였습니다. 서진우는 자신의 손목에 코를 묻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수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현 씨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군요. 서진우의 나직한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존재하던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서진우는 박수현의 어깨를 감쌌고 박수현은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향기와 밤바다, 그리고 와인에 취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격렬하게 위로하며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감각이 낯선 도시의 호텔방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꿈 같은 밤이 지나고 박수현은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진우와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우는
호텔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투자자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현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팅 장소에 나타난 투자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박수현은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박수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냉혹한 기업 사냥꾼 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박수현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 오랜만이구만. 아직도 그 향수 나부랭이를 만들고 있었나? 박수현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우가, 자신이 마음을 열었던 서진우가 오 회장과 한패였다니. 자신을 이용해 오 회장과 거래를 하려 했던 것이라는 끔찍한 오해가 박수현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독한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수현은 서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그날 밤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함께 영문도 모른 채 박수현이 사라지자 서진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오 회장은 그런 서진우를 비웃으며 모욕적인 조건으로 호텔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호텔은 팔지 않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넘길 바에는 차라리 내 손으로 문을 닫겠소. 미팅이 끝난 후 서진우는 뒤늦게 박수현과 오 회장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악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수현이 왜 그렇게 상처 입은 얼굴로 자신을 떠났는지. 서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서진우는 그 길로 차를 몰아 서울의 공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공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몇 시간이고 문 앞에서 박수현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박수현이 굳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죠? 오 회장과의 거래는 잘 되셨나요? 박수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해요, 수현 씨. 나도 오 회장의 피해자요. 나는 그자가 아니라 당신의 향기, 당신의 예술을 선택했소. 서진우는 진심을 다해 오해를 풀려 애썼습니다. 그는 오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과 박수현의 상처를 알게 된 후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절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오 회장에게 맞서 싸워주시오. 당신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서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수현은 그런 서진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박수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박수현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서진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빼앗겼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박수현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박수현은 다시 엘리시안 호텔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 마지막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그리고 서진우를 향한 사랑까지. 모든 감정을 향료병에 담아냈습니다. 마침내 수베니어 델리시안,
즉 엘리시안의 추억이라는 이름의 향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향기는 호텔의 로비에 퍼져나갔고 호텔을 찾은 모든 고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향기는 입소문을 타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시아는 재기에 성공했고 5회장의 인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공동의 적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그날 밤, 호텔에서는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의 축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서진우는 박수현의 손을 잡고 모두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수현 씨, 당신의 향기가 내 호텔을 구했듯 이제 내 남은 인생의 향기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박수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자존심과 일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황혼의 연인이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